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김은영. 휴가 때면 늘 시댁에 내려가 농사일을 거둡니다. 2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출발 전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기다리는데 목덜미에 통증이 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댁 가는 걸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는데 목덜미가 너무 아프고 어깨까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시댁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파서 일어나지 못한 적이 처음이라 겁이 나서 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엉엉 우는 제 모습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가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지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통증이 좀 덜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온 후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매일 시어머니의 안부 전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 네 목 괜찮냐? 젊은 애가 어째 그리 아프다냐? 아프지 마라. 운동도 하고, 잉?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시어머니 안부는 그렇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유, 어머니, 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안 아파요. 내한테는 네가 최고고 기둥이고 제일 소중한 사람인데 아프지 마라. 어렸을 때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다는 생각에 조금의 애정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내가 최고고 기둥이며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시어머니.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 가득한 시어머니의 말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서 한참을 식혀야 편안해질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자 사랑 넘치는 시어머니를 제 곁에 보내주셨나 봅니다. 까투리의 모정. 장미라. 어느 휴일,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길을 나섰다. 국도를 따라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는데 녹음이 짙은 여름의 경치가 무척 운치 있었다. 차창 밖 풍경에 빠져 있을 때 남편이 급정거를 했다. 무슨 일인가 물어볼 겨를도 없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고 말았다. 우리 차 앞으로 어떤 새 무리가 한 줄로 서서 길을 가로지르며 걷고 있는 것이다. 10마리 남짓한 새들의 앙증맞은 모습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들 같았다. 그 뒤로 몸집이 큰 새가 뒤따랐는데 어미로 보였다. 자세히 보니 까투리였다. 깊은 숲속도 아니고 차가 다니는 길 한가운데서 꿩 가족을 만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기에 더욱 신기했다. 무엇보다 어미인 까투리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마치 앞선 새끼들을 호위하듯 뒤에서 경계를 섰기 때문이다. 사실 차가 쌩쌩 달리는 길을 일렬로 걸어서 건너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무척 큰 위험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미는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마치 새끼들이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는 듯이. 남편과 나는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무리가 길을 다 건널 때까지 지켜봤다. 그런데 풀숲으로 새끼들이 들어갔는데도 어미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잠시 후 뒤처졌는지 새끼꿩 한 마리가 푸드덕거리며 허둥지둥 길을 건너 어미에게 갔다. 마지막 새끼까지 길을 다 건너자 그제야 어미가 풀숲을 향해 움직였다. 동화 속에서 나올 것 같은 그 광경에 우리가 더 놀란 건
어미의 모정 때문이었다. 사실 어미꿩은 위험하게 도로를 걸어서 건널 필요가 없다. 어른꿩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새끼들과 함께한 것은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함일 것이다. 분명 날 수 있지만 새끼들과 함께하기 위해 날갯짓하지 않은 까투리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우리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하늘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졌다. 엄마의 사계절. 김선숙. 전화가 울려받으니 엄마다. 무슨 일 있나 싶어 물어보니 허허 웃으며 답하신다. 셋째 딸하고 막내 아들네 보내주려고 열무김치를 담가 보낼라 하니 서울에 있는 큰딸이 마음에 걸리고 큰딸 생각하니 또 둘째 딸과 막내 딸이 걸리고 아이고 마 생각 끝에 열무를 모두 뽑아 날라서 김치 담갔다. 날 더워 많이 익었더라도 엄마가 보낸 거니 김서방하고 애들하고 맛있게 먹어라. 아유 엄마 이젠 안 해줘도 괜찮다니까. 나는 일 안 하니까 시간이 많아서 담가 먹을 수 있어. 맨날 아프다면서 비탈길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한 거야. 엄마는 자식들 주려고 유기농으로 열무를 키웠는데 얼마 전 내린 비로 열무가 훌쩍 자랐단다. 그래서 더 자라 억세지기 전 부랴부랴 김치를 담글 수밖에 없었단다. 그러고는 농사철이라 바쁘다며 용건만 말하고 금방 전화를 끊으신다. 5자식 다 전화를 돌리려면 바쁘시겠지 싶다. 엄마와 통화를 하는 날이면 엄마의 힘들고 모질었던 세월이 생각나 가슴 한편이 아리다. 맏딸로 태어나 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양보하고 어린 나이에 가난한 농사꾼의 집에 시집 오신 엄마. 엄마는 봄이면 이른 아침 부뚜막에 걸터 앉아 찬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아 식사하시고 보쯤에 또 한 덩이 찬밥을 싸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이 산 저 산 옮겨가며 산나물 약초를 캐어 한 바구니 머리에 이고 산등성이를 넘어오셨다. 다음날 새벽 캔나무를 데쳐 시장에 내다 파셔야 했기 때문이다. 여름이면 고구마밭 김매기, 가을이면 벼수확, 겨울이면 시내에 있는 생선 가공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그 일도 없을 땐 굴 양식장에 가서 굴 까는 일을 하셨다. 엄만 그렇게 한평생 계절도 느끼지 못하고 일만 하셨다.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 이젠 일 좀 그만해요. 너도 자식 낳아 키워봐라. 에휴, 그렇게 되나? 자식을 낳아 키워봐도 엄마 사랑은 못 따라하겠다. 언제쯤이면 자녀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베푸는 엄마를 온전히 닮을 수 있을까?